오늘 제목은 마음이 만든 세상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닌가? 안다고 들어갔다가 모르고 나올까봐. 처음엔 좀 이해가 되나 싶다가 갑자기 심리학으로 빠지나 해서요. 지금 저기 인간 그 다루는 거죠? 인간이지, 인간. 우리 지난 장에서 지금 마음에 대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 마음이라는 건 개체의 생존을 돕는 운영체제잖아. 그거를 신이 부여한 것도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뭐 설치해 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생겨난 기원도 거기 설명이 다 돼 있었어. 중생대 포유류와 공룡이 같이 이제 공존하던 시절, 그때 이제 지구의 온도는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비중이 지금보다 높았고, 그래서 식물이 웃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었고, 그리고 식물이 웃자라면 아무래도 영양소가 적지. 적으면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공룡들 그림들 보면은 주둥이는 작은데 몸통은 커. 갑자기 많이 그전에는 영양이 이렇게 뭉축돼 있던 게, 식물이 웃자라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웃자라게 되면은 영양소가 떨어져. 그러면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많이 먹으면 배가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류들 보면 배가 크잖아. 타조 같은 걸 봐도 대가리는 요만한데 배는 이만하고, 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으니까 포유류는 호흡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장이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포유류는 작은 설치류 정도의 크기라든가 형태를 가지고 야행성으로 생활을 했던 거야. 낮에는 그 공룡들의 세상이었고, 얘네들은 이제 포유류는 야간에 활동하려다 보면은 시각보다는 후각과 청각에 의존해야 되거든. 후각과 청각에 의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상상력을. 저 냄새 또는 저 소리를 듣고 뭔가를 연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뇌가 커지는 거야. 뇌가 커지는 상태에서 뇌가 커진 새끼를 낳다 보니까 미숙한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미숙한 새끼를 낳아서 키우려니까 결국 수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수유를 통해서 새끼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폈던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포유류 특유의 그 정서가 발전을 한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포유류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감정과 기억과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포유동물은 인간과 같이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고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인간만의 어떤 거는 아닌 거야. 이게 이 마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만 갖고 있다. 인간 고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들은. 근데 이제 그동안의 그 종교나 기독교는 인간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신이 부여해서.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식론들,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생각들이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그거는 모두가 다 부정되는 거야. 그래서 출발부터가 제대로 못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인지과학을 하고 언어학을 하고 했던 이유들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인식론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그 사변적인 또는 그런 신념들 위에 기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도 생물의 일종이고 생물학적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돼. 인식론은. 자, 그래서 그 조금 더 해보자고 이제. 자, 마음은 가치 시스템과 지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치 시스템은 뇌관에서 회마복합체, 그 다음에 지각 시스템은 시상에서 피질. 그 뭐야, 명환이가 그 선배하고 그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 내 안에서 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 그 얘기를 했었지. 왜 정보가 들어오는 거는 100만 개밖에 안 돼. 근데 이 좌뇌와 좌뇌 맞나? 뇌량은 2억 다발이야. 2억 다발. 신경 다발이. 그러니까 그 들어온 거를 증폭시킨다는 거야. 감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야, 넌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 있어? 이런 정보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부 정보는 그러니까 우리 신체 바깥에 있는 외부 정보들은 사실 가치 중립적이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내적 욕구라는 거야. 내적 욕구. 내적 욕구는 어디서 오냐? 이 가치 시스템. 그러니까 뇌관이 뭐야? 내적 욕구요, 외적 욕구요. 헷갈리네. 헷갈려요. 외적 가치, 욕구. 내적 욕구, 가치 시스템. 예. 가치 시스템. 내적 욕구에 따라서 이 가치 중립적인 외부 정보를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을 내리는 거야. 내부 정보. 예. 우리가 뇌감도 했었지. 예. 그러니까 예. 연수, 외부 정보 판단한다. 연수, 교내, 국내,
손해, 시상 이렇게. 그 연수는 숨내라 그러지. 숨내.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잊어먹으면 어떡해. 숨 쉬는 거 잊어먹으면 죽잖아. 그런 거는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숨내가, 연수가. 교내는 이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폐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육제 상륙을 하잖아. 이제 육제 상륙을 했을 때 그 짱뚱어, 앞발을 이렇게 땅에다 디디는, 그러니까 앞지느러미라 그러나? 그게 짱뚱어 보면 지느러미로 이렇게 버티거든. 그게 이제 앞발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고, 그러다가 이제 뒷다리가 생기니까 이거를 스텝이 엉키지 않으려면은 이거 의식하면서 스텝을 밟을 수는 없잖아. 자, 그거를 해주는 게 교내야. 그 다음에 이제 중내 이제 올라왔어. 네 발로 다녀. 근데 이거는 못 돌리잖아. 요거를 해주는 게 중내야. 이렇게 눈알을 움직이던가 고개를 돌리던가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중내라고. 그렇게 이 뇌가는 우리의 굉장히 오래된 그 진화의 흔적인 거야. 아주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흔적이 여기에 이렇게 녹아 있는 거라고. 이것은 이제 우리 신체에 흩어져 있는 신경들이 척수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이 돼. 그래서 내가 어디가 가렵다, 배가 고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그 가치 시스템이야. 가시에 찔렸어. 아프잖아. 그 가시가 잘못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가시가 나쁜 건 아니잖아. 가시 자체는 잘못이 없어. 그렇지만은 내 손가락을 아프게 한 거야. 내가 만졌든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이 발생을 하는 거야. 아프다. 이거 찔리니까 안 돼. 피도 나고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거지. 그 가시에 대해서. 이제 돌멩이도 가치 중립적이야. 근데 그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어. 근데 그걸 주워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그 이상한 동물을 향해서 던졌을 때 그 동물이 퇴치가 됐어.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나와 관련돼서 판단하는 거거든. 자, 그럼 어쨌든 이 가치 시스템과 지각 시스템은 동시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발전하다가 합쳐졌다는 거야. 그게 합쳐져서 이 마음이 됐다는 거야. 그게 이제 에델만의 이론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래서 가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지각 시스템, 시상에서 피질로는 정보를 100만 개밖에 안 올려보낸다 그랬지. 제한된 정보만 보내줘. 그럼 피질이 알아서 연산을 하는가,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 지각 시스템은 믿음을 토대로
작동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정보들을 외부 정보들이 결국은 여기서 가공이 되는 거야. 피질에서 가공이 돼. 가공이 돼서 우리한테 어떤 믿음을 제공을 해주는 거야. 이 세계에 대한. 얘네가 가공을 안 해주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없어. 세상은 그냥 백색이던가 암흑이던가야. 얘네가 가공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 뭐냐면은 이 피질의 그 뉴런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가소성이 있다. 가소성이라고 해야 되나? 가소성.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역할이 없어. 정해진 역할이 없어. 정해진 역할이 없고 자극을 받으면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지각을 하는 거야. 지각행위를 하는 거야. 가령 이제 그 뉴런 중에 한 부분은 피질의 한 부분은 이 광학적 어떤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특정 부분들은. 그런데 이 광학적 자극을 못 받아 얘가. 광학적 자극을 못 받으면은 그것이 발현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쓰여. 그래서 그 광학적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뉴런이 있는데 일정 기간,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광학적 자극을 못 받으면 그냥 장님이 되는 거야. 가소성을 좀 설명을. 가소성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우리 선생님이 그 옛날 그 사고방식 나중에 교육받던 방식이라서 한자들이 언젠가 엄청나게 많아. 그냥 지금 잘 안 써. 지금 안 책자에도 써? 저렇게 안 쓰는구나. 언젠가는 소멸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소는 이게 어떤 모양을 만든다는 거야. 예.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예. 가소성은 이렇게 이 컵을 종이라고 하는 펄프로 예. 종이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 플라스틱 원재료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 만들잖아. 그게 가소성이 있다는 거야. 예. 원재료하고 같은 거야. 예. 옛날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니 용어가 엄청 그런 게 많아요. 그래. 그래서 뉴런이 그렇다고. 뉴런이 그래. 뉴런이 가소성이 있어. 그래서 자극을 받아야 돼. 자극을 받고 거기에 대응해서 거기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 또 이제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선천성을 얘기하는 거야. 선천적 자질을 우리가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타고나고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그것이 발현이 되는 거야. 그 재능이. 그러면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은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지 감각할 뿐이고 이것을 지각하는 것은 피질이 하는 거야, 피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마음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마음이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만든 뭐 피질이라고 해도 되고 뉴런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마음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지. 마음이 만든 세상, 마음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대체로 참이라는 거야. 그것이 대체로 참이라는 거야. 왜냐?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의 어떤 그 중력, 자기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의 감각을 키워왔고 우리의 지각을 키워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참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는 눈을 예를 들어보자고.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뱀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 소, 개, 그다음에 그리고 겹눈에 그 파리. 파리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있고, 뭐 파리와 잠자리도 있지. 걔네들 특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조류가 있어. 얘네들은 거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그냥 흐릿한 움직임만 인지할 수 있어. 흐릿한 움직임. 그러니까 명암. 겹눈이라고는 들었는데. 근데 움직임을 얘네들은 인지하는 데 아주 뛰어나. 근데 이제 뱀은 그럼 세상을 어떻게 봐? 뱀 눈이 있나? 있긴 하죠. 눈이 있나? 있죠. 여기. 뱀에 눈이 있죠. 있어? 예. 지렁이가 없고. 지렁이는 없고. 뱀은 눈이 있어. 예. 있는데 보나? 아, 뱀 눈도 봐. 보는데 혓바닥과 같이 봐. 혓바닥이 없으면 얘네는 못 봐. 얘네들은 적외선으로 보는 거야, 적외선. 적외선. 혓바닥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고, 소는 칼라가 아니야. 그래요? 풋백이야. 그리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양쪽에 달려있잖아. 이렇게 예. 달려있으니까 360도를 볼 수 있어. 하지만 초점을 못 맞춰. 개는 앞을 보지. 예. 앞을 보지. 얘네도 칼라로 보나? 흑백이라고 그래. 흑백이라고 그러더라고. 칼라 아니에요? 흑백이라고 흑백이라는 거 잘. 고양이가 붉은색과 청색을 통해서 보고, 개도 좀 하여튼 삼원색을 섞지는 삼원색은 아니야. 못해. 하여튼, 얘네도 삼원색은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은 코로 세상을 봐. 어떻게 보면 이 시각 정보보다 후각 정보가 훨씬 많아. 세상을 볼 때도. 근데 우리는 시청각을 다 동원해. 시청각을 다. 그죠? 후각까지. 우리는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느끼는 거야. 칼라로 보지. 입체로 보지. 거기다 냄새도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 냄새도 많은 거를
조형사들 같은 경우는 약 만여 가지의 그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 그 다음에 청각, 설각. 설도 있고 미각이라 아, 미각. 그러니까 굉장히 풍부하게 느끼는 거야. 우리는. 얘네는 거의 눈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눈으로 보는데. 시각이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읽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대단해. 더구나 얘네들은 자외선 영역도 봐. 자외선 영역을 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외선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못 보지. 예. 여기 조류를 제외하고는 자외선 영역을 볼 수 있는 애들이 없어. 그렇잖아. 전부 자외선 영역을 아무도 못 봐. 인간만 못 보는 건 줄 아는데. 얘네도 다 뭐 마찬가지야. 예. 자외선 영역 못 봐. 그러니까 얘네만 자외선 영역을 보는 거야. 그 시각 중추가 인간보다 훨씬 발달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 피질, 그러니까 포유동물은 피질인데 얘네들도 어떤 그것을 처리하는 그 마이크로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얘네도 나름대로 어떤 포유동물이 발전시킨 마음 같은 그런 마음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지금은. 그전에는 이런 걸 생각을 못 했었어. 그 새가 무슨 지꺼지꺼들이 무슨 새대가리들이 그 닭대가리 또는 새대가리라 그러잖아. 근데 아니야. 얘네들이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뇌의 마이크로 구조를 발전을 시켰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포유동물의 마음에 해당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은 보고 있어.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그렇지만은 까마귀라든가 까치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얻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얘네들이 연산 능력이 있고 학습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지능은 뭐 초파리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동물마다 그러니까 같은 포유동물이라도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서 적응을 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똑같이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반려견 강아지도 내가 보는 걸 보겠지? 아니지. 걔네들이 보는 건 달라 또. 관점이 다르고 그 얘네들이 이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영원한 진리라든가 모두의 절대적 진리는 이제는 없다는 거지. 이제는 없어. 그래서 어떤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고 어떤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미신이지. 이제는 미신이고요. 자, 그 지난번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새겨했으면 하는 거를 읽어줄게. 가치 중립적인 외부 정보는 욕구에 의해 범주화되고 피질은 신체의 운동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운동이 펼쳐지는 세계를 만들어 동물에게 지각의 형태로 제공한다. 가치 부여는 감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마음은 감정에 의해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작업을 수행한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감정에 의해 1차적으로 조절된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좀 이게 뒷부분에 달려 있어서 충분하게 좀 확인을 못했었고 그 아쉬움을 오늘 마저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마음으로 보는 세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어떤 일종의 선험적인 직관과학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직관과학. 이게 일단 직관 물리학.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직관 수학. 하나보다는 둘이 많고, 직관 심리학. 직관 심리학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러거든. 그렇지. 예. 상대방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이게 사회성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타고난 문법 및 언어학자로 아이들은 태어나고 이 소양을 가지고 자라나면서 여기에 기초해서 세상을 이제 경험해 가는 거야. 경험하면서 경험치를 획득해 가면서 그것을 어떤 지식이나 개념의 형태로 쌓아가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는 어떤 물리적 태도를 지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의도적 태도를 보여주고, 인공물에 대해서는 설계 태도, 저것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동물의 마음에 공통된 게 감정, 기억, 그 다음에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문법 및 언어학자로서 태어나는 것,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인류에게 개념이 폭발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개념이 폭발하던 시기. 이 개념이 폭발하면서 사실 그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언제냐? 인류가 빙하기를 경험하면서지. 빙하기를 경험하면서 한두 가지 또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초식 영장류들이 한 10가지에서 20, 30가지 내외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됐다고, 그동안은. 근데 이제 빙하기가 되고 빙하가 닥치면서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사바나로 변하면서 식생이 변하면서 뭐냐면은 한두 가지에 의존하던 애들은 다 멸종하는 거야. 그러면 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늘려가야 돼. 늘려갈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렵하고 채집하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호주 대륙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은 어디 사냐? 이렇게 해안가에 국한돼 있어. 이 안에는 광활한 사막이야. 여기 갈 엄두를 낼 수가 없어. 근데 호주 원주민들은 횡단이 가능해, 이게. 여기는 차로 가도 못 가고 방법이 없다고. 이 사막을 횡단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를 걸어서 횡단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물의 종류만 해도 몇십 가지가 되고, 대략 1000여 가지의 그 동식물의 활용법을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막을 횡단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그 여전히 수렵 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정도의 그 가짓수가, 그러니까 취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식물 취급할 수 있는 이거를 그러니까 구하고 사용하는, 가공하는 법까지 다 알아. 자, 그러면 이게 영장류의 그 작은 머리에 이걸 다 담을 수 있냐? 담아야 되거든. 현재라면 납득이 되는데요. 저 작은 저 작은 하드드라이브로도 수테라짜리를 넣는데 지금은 납득이 돼요. 지금은 근데 자 300만 년 전, 이 빙하는 250만 년 전에 시작이 됐지. 240만 년. 그때 보통 이제 400cc, 500cc. 가장 호모 에렉투스가 가장 컸는데 약 700에서 900cc였다고. 지금 현생 인류가 약 한 1380cc. 네안데르탈인이 약 1450에서 1500cc 정도 되는데, 400, 500cc라는 그 작은 피질 안에 저거를 다 기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개념은 폭발을 해. 개념은 폭발을 하는데, 이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뇌를 키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지만 한계가 있거든. 여기에 도움을 준 게 뭐냐면 바로 언어예요. 개념을 함축하니까. 개념을 함축하니까. 예. 이거 압축 파일이야, 압축 파일. 언어라는 건 압축 파일 같은 거야. 주원이 멋진 말 한다. 언어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한 거야,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아빠빠들이 분절 언어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200만 년 이상이 걸려, 사실은. 200만 년 이상이. 근데 이제 꼭 분절 언어가 아니더라도 뭐가 있지?
몸짓, 눈짓,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 몸짓이나 눈짓이 있고 또 입으로 내는 소리들도 입으로 낼 수 있는 소리들이 분절 언어가 아니더라도 다양할 수 있어. 이런 혀 차는 소리도 있고 이건 이제 클릭 랭귀지라 그래. 그런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들숨과 날숨 때 거기에다가 약간씩 혀를 움직여 변형해 가지고 소리를 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치음도 있고 설음, 또는 그냥 성대 그 자체를 이용한 소리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거를 담아보려고 이 개념을 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던 끝에 현생 인류에 와서는 드디어 완벽한 분절 언어가 탄생을 한 거지. 완벽한 분절 언어가.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마음속에 개념이 폭발을 하면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언어가 나온 거야. 언어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는 이 개념은 좀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더 풍부해지고 언어 이후에는 이 개념은 언어보다 앞선다는 거, 요거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마음속에 개념이 폭발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성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 꼭 음성 언어일 필요는 없었지만 음성 언어가 우위를 차지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었어. 다른 동물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근데 인간은 음성 언어로 자기들의 개념을 담은 거야. 음성 언어에다가.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얼마나 편해. 물론 이게 말을 하고 나면은 언어는 휘발성이 되게 강해. 휙 사라져버려. 말하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버려. 근데 대신에 폐기물이 쌓이진 않아. 개념을 내가 너한테 전달하는데 어떤 폐기물이 쌓이진 않잖아. 그지? 얼마나 좋아. 청정한 정보 교류잖아. 에너지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자, 언어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언어에 의존해서 우리가 개념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서로의 행동에 너 왜 연필 손에 쥐고 있어? 내려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예. 언어를 가지고 행동까지도 규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규제할 수도 있게 돼. 생각을 공유한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규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야. 이게 뭐야? 타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명령?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지. 명령은 아니고. 행동 규제의 생각.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규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사람의 이제 부모겠지. 처음에는 부모가 가르치잖아. 또는 이제 야, 너 밥 먹을 때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또는 야,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이거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어떤 그 규범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것들을 내재화하게 되면 그게 뭐야? 도덕이야. 그래서 도덕이 생겨나. 도덕이 뭘까요? 도덕이란 도덕이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덕이라보다는 예절 아니에요? 뭐 근데 이제 협동심이라 그래 보통은. 예. 도덕. 인간의 협동을 위해 진화된 심리. 인간의 협동을 사회적 협동이지. 인간의 사회적 협동을 위해서 진화된 심리를 도덕심이라 그러고 그것을 도덕이라고 그래. 우리는 2만 년 전까지는 이 도덕심의 의지에서 살아왔어요. 도덕심의 의지에서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라스코 동굴벽화 약 17,000년 전 유적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도덕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으로 지탱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게 된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나는. 라스코 동굴벽화가 보여주는 거는 도덕의 시대가 끝나고 종교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17,000년 전이지. 17,000년 전 인류는 시족이 그러니까 한 부분이었겠지만 부족의 단계로 들어선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종교라는 거는 도덕으로 유지될 수 없는 그 규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족의 규모가 되면은 더 이상은 도덕으로 이게 유지가 되지 않거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 부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부족의 어떤 협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가 처음 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샤머니즘이지. 샤머니즘, 부족 종교.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뭐 국가 또는 도시 국가도 좋고 국가가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저게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민족이 형성되는 단계지. 민족이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저 부족 종교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보편 종교와 사실은 이제 종교가 끝나고 철학의 시대가 이때 열려야 되는 건데 이 보편 종교가 등장하면서 종교의 생명 연장이 일어나지. 그래서 보편 종교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철학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이 어디서부터 기원을 하는가?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이 길을 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무슨 이념이니 뭐 모든 것들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결국 마음이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일단 그것을 하자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를 이제 넘어서면 되는 거야. 넘어서면 되는 거야. 이해했으면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만 일단 준비를 했어요.